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자공시에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P&H테크와 동원시스템즈 보겠습니다. P&H테크 좀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그 P&H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에 30억 원 규모 자기 자본 대비 한 17.5% 되는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냈는데 이 회사가 그 덕산 네오록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사랑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LED 발광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P&H테크는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듀폰사하고 함께 청색하고 적색 발광 재료를 이제 상용하는데 좀 이번에 성공을 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LG그룹 쪽에서도 지금 OLED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삼성 이제 그 TV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고, 또 이제 VR 기기, AR 기기, 특히 이제 애플이 AR 글라스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그룹과 워낙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좀 납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OLED 소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발광 소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은 덕산 쪽이고 LG는 P&H테크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되면서, 예, OLED TV, 그러니까 OLED 패널 자체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의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TV, 뭐 AR 기기, 노트북, 뭐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애플이 또 폴더블 폰까지 출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장은 뭐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입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H테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설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 소재 쪽은 한번 납품이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성장을 하는 이상 P&H테크는 좋다. 마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으면 2차 전지 양극재가 좋은 것처럼, 네. 그 약간 그런 관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4개월 동안 주가 흐름은 정말 재미없었는데 이런 중축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모멘텀들 살아나면서 주가도 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원 시스템즈 이 종목도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동원 시스템즈는 원래 그 포장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셉틱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가면은 이제 페트병에 뭐 커피나 뭐 이런 다양한 음료들이 담겨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셉틱이라는 이제 그 약간 이제 용기를 써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삼양 패키징하고 좀 경쟁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쪽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700억 원 규모로 2차 전지용 셀 파우치 이제 시설 투자 공시를 좀 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그 알루미늄 박을 좀 만들고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식품 포장재에도 이제 들어가는 이런 사업부인데, 이거를 이제 2차 전지용 그 알루미늄 박 사업으로 최근에 한 두 개 정도의 라인을 좀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 박으로 지금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2차 전지용 셀 파우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우치 배터리라고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파우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장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사업이 보통 일본 업체들이 거의 지금 독점을 좀 하고 있는데 한 90% 정도를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사는 이제 알루미늄 필름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셀 파우치까지도 일괄 제조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케이스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소재까지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괄 생산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원가가 또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독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깨는 중요한 또 설비 투자가 나온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우리가 보통 뭐 식품 포장, 뭐 음료 포장은 성장성이 별로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와 연관지어서 2차 전지 쪽에 이쪽 소재 쪽으로 출범을 했다는 건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뭐 이 700억 원 규모의 투자인데 이거 뭐 수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투자했다는 건 수주 가시성이 좀 높다는 얘기니까 한번 이 기업도 좀 새로운 모멘텀을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탄탄하게 사업 역량도 늘려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고요. 공급 계약 소식과 관련해서도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ICD와 HB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고 한국항공우주는 여기는 거의 뭐 돌아가면서 예. 장내 매수에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CD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ICD랑 HB 솔루션은 둘 다 OLED 장비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지금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떴어요. 네. 그래서 ICD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190억,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추가로 231억, 이제 두 개의 공시가 떴고,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이 좀 맺어졌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OLED 장비사들이 지금 공급을 한다는 건 OLED 지금 설비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네. 아까 그 P&H 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OLED 소재 이제 시설 투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뭐 2차전지 배터리 셀 파우치 동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업황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전자공시는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OLED 쪽이 굉장히 좀 내년에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ICD는 주가 정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두 건의 공시를 통해서 원래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OLED 필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수주가 많이 부족했는데 삼성과 LG에 동시에 들어가서 긍정적이고,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번에 좀 납품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폴더블 OLED 그 제조할 때 쓰이는 그 자동화 장비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카티바사와 지금 QD OLED 공정용 잉크젯 장비를 개발 중인데, 이 장비가 또 삼성은 지금 QD OLED TV 패널을 좀 양산을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잉크젯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개발에 성공할지는 한번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거 아니고도 OLED 제조 장비를 여러 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 HB 솔루션 뭐 각각 다 메리트는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이런 공급 계약 소식들이 있는 만큼 산업군의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다뤄드렸었고 임원진 안에서 한 저점 29,000원 선 그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계속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골고루 임원들이 네. 그러니까 3만 원 밑에서 그냥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좀 저가에서 들어오니까 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물론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수주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내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가게 돼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또 이런 이제 그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이제 항공기도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 또 5월에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누리호 발사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다가올 미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장 안 가니까 좀 답답해서 못 사는 거지. 어차피 5월 전에는 또 움직임이 나오니까 항공우주도 3만 원 이하면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렇게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이사님께서 골라오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좀 포커스 두셨어요? 오늘 사실 이제 다 반도체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철강주 한번 가져와 봤고, 지난주에 봤던 보고서 중에 좀 눈에 띄어서 그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주가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철강 주가는 중국 수요랑 거의 동행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빠진 이유도 중국이 지금도 감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뉴스 찾아보시면 주말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감산을 하니까. 근데 주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수요가 계속 떨어질 거다. 실제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럴 거라고 좀 예측을 하는, 마치 그 두세 달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마치 그 피크아웃 내년에 안 좋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내년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또 부동산 규제도 일부 있었고, 근데 그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반도체 부정적인 뉴스가 좀 해소되니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감산은 계속하고 있고 공급은 늘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 중국이 아마 지준율 인하 카드를 아마 내년 초에 꺼내들 가능성 분명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지준율 카드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중국도 서부 쪽에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부동산 때문에 좀 중국의 수요 감소로 좀 이게 우려감이 컸지만 그걸 제외한다라면 다른 쪽에서 수요는 충분하고 또 최근에 중국이 지금 부동산 대출도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네. 예, 그걸 보면은 지금 국내 대표 철강사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가 PER이 지금 제가 봤거든요. 3.2배, 3.7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적자 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마치 지금 3조 포스코가 3조를 버는데 얘네 내년에 분기당 1조 이상 못 벌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죠. 물론 내년에 올해보다 감익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이렇게 지금 PER 3배는 좀 과한 주가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PBR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배당 수익률도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만약에 이 정도 순이익을 낸다면 배당만 5%가 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저평가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간다가 아니라 내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경기는 또 한 번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저는 받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4월 달에 아마 포스코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도 1, 2월 달에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마치 게임주가 2달 전에 아무도 관심 없었던 것처럼 포스코, 현대제철 뭐 오늘 산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중엔 또 한 번에 최소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비해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한번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면 사실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로 1년 농사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당장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옆에 가는 뭐 게임주나 네. 이런 그러니까 한번 좀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가격이 싼 만큼 기회가 많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피크아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또 반대로 포스코나 현대제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오를 수 있구나를 우리가 연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의미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또 내년까지의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 살펴봤고요. AS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KC입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뭐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정고점까지 뚫었습니다. 초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5%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예전에 그 전력반도체 보고서에서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전력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이외에서 이제 실리콘 기반의 전력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고열과 고압이 좀 취약하니까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갈 텐데 아마 그 사업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반도체는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필수적인 어떤 이제 부품 중에 하나니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전방 선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여기 나와서 전자공시 통해서 많은 걸 알려드리지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MTN 말고도 다양한 방송들이 있지만 거기서 뭐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내가 종목을 그냥 대충 가겠지가 아니라 이런 KC도 사실은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딱 우리가 봤잖아요. 이 전자공시 통해서 예, 내용을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서 괜찮으면 한번 사보는 거죠. 사실은 매수를 해보는 건데 그 방법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분들이 입장에서 그냥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이제 내용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전자공시 나오는 내용들 한번 좀 잘 계속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IT가 되게 많은데 네. IT 업종 투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공시를 보면은 어디에 공급을 하고 어디서 설비 투자하는지 이거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대로 앞서 OLED 투자나 공급 계약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제가 뭐 어디서 매도하라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전방선을 이렇게 성장하는 이상은 한번 꾸준히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OLED에 공통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IC나 그리고 GAN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마 뉴스
더 많이 들어보게 되실 겁니다. 관련해서 또 KC라는 종목이 있으니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AS까지 맞춰봤고요. 오늘 시장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게 환율만 보면은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역외 환율 시장에서 1,190원을 돌파해 버렸고요. 거기다 달러가 지금 또 굉장히 좀 높은 수치 한 96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까지 만약에 매도를 해버리면 굉장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이었죠. 그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를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4% 급등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마이크론 CEO가 그 반도체 글로벌 칩 부족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선 8%나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던 게 글로벌 칩 부족 때문에 반도체 이게 그 생산을 해서 고객사한테 납품했을 때 고객사가 이게 재고가 너무 이제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고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떨어져도 폭이 완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메모리 반도체 이제 겨울이 온다, 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가 아니라 뭐 겨울은 오는데 좀 덜 추운 거죠, 사실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주가는 근데 이미 겨울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요 마이크론처럼 달려버리면 뭐 이거는 지수 3,000 넘어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변수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소부장이 얼마나 강하게 갈지. 근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악재가 대부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또 지금 아까 제가 철강 좀 말씀드렸지만 야간 선물 시장에서 중국의 철강 화학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또 이게 우리나라 민감주에도 좋은 훈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은 부정적인데 뭔가 업황은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데 네. 아무튼 저는 업황이 좀 이기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마이크론이 했던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시장은 믿질 않았었고, 근데 마이크론이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도 또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을 했으니 한번 업황이 이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